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당장 물 공급에 차질은 없다면서도 극단적인 상황일 때는 댐 바닥에 있는 물까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라남도 공무원들의 공용물품 사적 이용 의혹에 대해 목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순사건 피해 유족 결정과 진상조사를 담당하는 여순사건 중앙위원회가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수차례 문제 제기 끝에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시장에도 배달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극단적인 상황이 찾아오면 댐 바닥에 남은 물까지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환경부는 전남의 주요 5개 댐의 수위를 봤을 때 연말까지는 정상적인 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올해 여름까지 극단적인 강수량 감소가 지속되면 댐 바닥에 남은 물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선제적인 감축을 통해 광주와 전남의 생활용수 124일치에 해당하는 1억 1,900만 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했고 영산강 보수문을 활용해 평소보다 물을 더 저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 시민단체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라남도 공무원 노조 매점의 적절성과 공용물품의 사적 이용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문화연대와 정의당 전남도당, 목포경실련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이 공용물품 구입비를 사적인 용도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고가의 물품을 자산 취득비 예산이 아닌 사무관리비로 구입했다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남도청의 사무관리비는 600억 원대였고 올해는 739억 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상당 부분이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을 통해서 집행된 것으로 전라남도가 예산 절감 의무보다 공무원 노조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스스로 빌미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5개 권역에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조성하고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에 나섭니다. 전남교육청 진로진학 상담센터는 목포와 순천, 여수, 광양, 나주 5곳에 조성되며 대입 지원관과 진로진학 상담사를 배치해 토요일까지 상시 운영합니다. 대학 입시 기간에는 센터별 상담교사단 인력을 활용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꿀벌 실종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남도가 꿀벌 사육 농가의 경영 회복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한 달 동안 양봉협회와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농가 2천여 곳에서 16만 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꿀벌 개체 수의 60%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남도는 입식비와 사료 구입 자금 융자, 말벌 퇴치 장비 등 16개 사업에 2,7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정부 여순사건 중앙위원회가 진상조사에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전체 15명으로 구성된 위원 가운데 2명이 거듭 문제를 제기해오다 최근 사임서를 제출했는데요. 위원회가 직면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 기자입니다. 여순사건 중앙위원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위원은 주철이 역사학자와 홍영기 순천대 교수. 이들은 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회를 운영해서는 이 법에서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 파견직 공무원으로만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존 위원들도 위원회 운영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피해 신고 접수가 지금 중앙으로 한 600여 건이 지금 올라갔는데도 지금 뭐 저 그 한 번 회의가 없어요. 설득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 네. 이 얘기도 그 답변이 없어요. 지금 현재 심각합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여순사건 중앙위원회의 문제는 뭘까? 여순사건 중앙위원회는 피해 신고를 접수해 유족을 결정하는 지원단과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기획단으로 나뉩니다. 지원단에는 4명의 전문 조사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유족을 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문 조사관이 한 달에 처리하는 조사 건수는 50여 건. 현재까지 6,6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있는데 단순 계산하면 조사 마무리까지 11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법령에는 2년 안에 끝내도록 명시돼 있어 사실상 모든 조사를 마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별법상 피해 접수 9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120일이 넘도록 심사는 늦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기획단은 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기획단은 직접 군사재판 자료를 발굴하고 국방부 증언록을 입수해 직권조사를 하는 조직입니다. 지난해 10월 전체 회의에서 진상조사 개시가 결정됐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조사관은 이제 2명을 채용하는 단계입니다. 이 조사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 안에 마무리 짓고 이후 6개월 안에 여순 사건의 백과사전인 진상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직과 전문 조사관이 없으니 진상조사는 한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충분한 조사 없이 진상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이 도래되면 역사가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조사 없이 보고서가 작성이 돼버리면 애곡도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지난해 지원단에 있었던 분들은 1년 있다가 다 또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버렸습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더더구나 우려가 되는 게 있고요. 여순사건 중앙위원회는 현재 위원 2명의 공석을 인정하고 새로운 위원을 찾고 있다고 밝혔으며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여순사건 중앙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은 총리가 여순사건위원회의 실무를 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여순사건 중앙위원회는 결정하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이 연장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모든 조사 과정이 바로 나아가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현실은 삐거덕 그 자체입니다. 사건 발생 74년째, 고령의 유족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또 하염없는 기다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시장에도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배달 서비스인데요. 서비스가 도입된 뒤 전통시장의 변화와 활성화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전남에서 처음으로 배달 서비스를 도입한 광양 중마시장. 앱을 통해 주문을 접수하고 상품을 챙겨 배송센터에 두면 배송기사들이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코로나19로 시장을 찾는 손님이 뚝 끊기자 상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입한 겁니다. 상인들은 배달 서비스 도입 이후 비대면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들어가서 어플에 들어갔더라도 또 후식으로 과일도 이렇게 골라볼 수 있고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 가운데 이 서비스가 도입된 곳이 150곳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일수록 애플리케이션 활용도가 낮은 점도 활성화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힙니다. 좀 홍보가 좀 많이 되면 좋겠죠. 젊은 층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핸드폰을 잘 이용을 못하고 그 요령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어요.
80개 점포가 입점된 광양 중마시장의 경우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문 건수는 하루 최대 30건. 배달 서비스가 도입될 당시보다 훨씬 늘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상인들은 소비자에게 직접 앱을 알리고 할인 혜택 등을 소개하며 홍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라고 말합니다. 전통시장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객 유입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할인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했거든요. 근데 올해 좀 축소화되는 바람에 좀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작년 정도 계속 유지해줬으면은. 전통시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배달 서비스. 정부와 지자체, 상인들의 노력이 모여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장을 앞두고 입장권 사전 예매 수익이 6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순천시는 전국 단위 지자체와 기관, 단체, 개인 등이 60억 원 상당의 박람회장 입장권 사전 예매권을 구입했고 기부금과 기부 물품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과 도심 일원에서 진행되며 입장권은 인터파크와 야놀자, 네이버,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피난민이 집단 거주했던 여수 남산지구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대교동 남산지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남산지구는 앞으로 5년 동안 50억 원이 투입돼 주택과 공동화장실 정비와 근대유산 복원,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광양 동백숲 일대에서 열린 제6회 동백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어린이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 가요제 등이 열렸고 사진전과 동백 화장품 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동백축제는 올해 시 공식 축제로 전환됐으며 이틀 동안 2,8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흥군이 저소득층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붕과 난방, 배수 등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 대상자 가운데 자가주택에 살고 있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이며 지원금은 소득 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4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29가구 많은 203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장학재단이 목포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장학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인재육성재단은 올해부터 장학금을 상향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다양한 인재육성 계획을 운영해 모두 7개 분야에서 570명에게 5억 3,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설립된 목포장학재단은 지금까지 6천여 명에게 약 43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신안군 지도읍에 위치한 선도에서 2023 섬수선화 축제가 열립니다. 신안군은 앞해음 선도 일대 길이 2.7km에 이르는 탐방로와 13헥타르 면적에 걸쳐 수선화 재배단지를 구축하고 방문객들에게 화사한 봄 기운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선도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낸 안석준 작가의 전시회도 운영됩니다. 전남에서 벚꽃 개화가 시작된 가운데 목포 신흥동과 이밤산 일대에서 마을 축제가 열립니다. 목포시는 4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신흥동 벚꽃 나들이 축제를 열고 벚꽃 그리기 대회와 사진 대회,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축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취소를 거듭하다가 4년 만에 재개되는 행사입니다. 올해 영암군의 산림사리가 1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거친 결과 7,24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영암군의회는 29일 1차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을 거쳐 일반 회계 6,560억 원, 기타 특별 회계 101억 원, 공기업 특별 회계 588억 원 등 올해 본 예산보다 835억 원 증가한 7,249억 원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